네, 72페이지 의사표시 효력 발생 보겠습니다. 40번 설명 드릴게요. 체킹해 두시고요. 자, 1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 발생하는 것이 뭐다? 원칙. 우리는 뭐가 원칙이에요? 네,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프린트물에 가시면은 111조 1항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프린트물 6페이지. 몇 페이지요? 6페이지. 잘 보세요. 111조. 네. 효력 발생 시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 발생하죠? 읽으실 때 우리는 무슨 주의가 아니고 발신, 발송이 아니고 뭐다? 도달. 그럼 도달의 반대말은 발신이죠? 발신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어디서? 무권 대리 상대방 최고권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 발신주의. 무권 대리 무슨 발? 최상발.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가면 승격발. 격지자 승낙은 무슨 주의다? 도달이 아니고 뭐다? 발신. 그 두 가지만 무슨 주의고? 발신, 발송이고 111조이랑 차 전부 다 도달이야. 그래서 1항에서 도달입니다. 예외가 뭐다? 발신. 두 가지 무권 대리 최상발. 계약 성립 승격발. 자, 40번에 2번 의사표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은 때 뭐인 경우? 제한 능력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그 도달을 사실을 안 후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제한 능력자한테 도달됐다 하더라도 그 제한 능력자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법정 대리인이 뭐 했다면? 알고 있다면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겠죠? 조문으로 확인하면 되잖아요. 몇 조 있을까? 112조. 112조 의사표시 상대방의 의사표시 받은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죠. 제한 능력자는 미피피 수령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로서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은 도달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그 도달 사실을 뭐한 후에는 그럼 대리인이 알았으니까 뭐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도달이 유효함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40번에 3번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했습니다.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 의사표시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111조 1항 보세요. 2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뭐한 후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뭐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로 묶으세요. 법 조문에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조문은 찾아보기 힘들고요. 거의 한 99% 전부 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하잔다? 모를 때는 뭐에 쓰지 마시고 지문 있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다. 모를 때 안 때는 안 때로 가고 모를 땐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뭐예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의사표시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사망하면 누가 오면 돼요? DNA가 같은 포괄 승계 나와서 연결하면 되고 행위 능력을 뭐하면 제한 능력자가 되면 누가 나타나서 법정에 나타나서 계속 연결해 가면 되잖아요. 자, 이런 게 있고 또
물권법 가면 이런 거 있었죠.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때 나올 때 세 명이 나오죠. 네? 사기친자, 사기자, 유실물 습득자, 도둑놈. 사기친자는 뺏은 게 아니지. 그러니까 점유의 소는 제기할 수 없지만 본권의 소는 제기할 수 있죠. 204조는 못 던지지만 213조를 통해서 돌려받는다. 유실물 습득자 뺏은 거 아니죠. 점유물 반환 청구권 204조 침탈 못 쓰지. 213조 소유물 반환으로 돌려받으면 되죠. 도둑놈은 침탈이니까 204조 점유의 소 가지고도 반환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권의 소유물 반환으로 돌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음 유치권 행사는 무슨 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의 진행에 이제 답을 맞춰봐.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답은 일단 맞춰봐. 몰라도 답은 맞히라고. 영향을 뭐 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유치권 행사를 몸으로 해보세요. 몸동작 해보라. 어떻게 해봐. 이거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채권 이게 유치권 행사지. 세 개가 같이 돌아가는 게 아니지. 유치권 행사는 현재 점유 계속 인도 거절이지 무슨 행사가 아니다. 채권 행사가 아니지.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뭐 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는 뜻이야.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뭐예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채권의 소멸시효를 막으려면 어떻게 돼요? 별도로 채권을 행사해야지 소멸시효가 뭐가 되지? 중단되지. 유치권 행사만 가지고는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는다? 중단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항변권 행사도 채권 소멸시의 진행에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항변권 행사는 청구권 거절하는 것이지 자기 채권 행사가 아니야. 그럼 채권을 뭐 하지 않고 있으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는 뭐 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거기도 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저당은 채무 최고액 출발하죠. 그래서 막 채권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그러니까 채무가 딱 뭐가 되면 확정되면 근 떨어지면서 저당권 전환되죠. 그죠? 따라서 근저당은 채무 확정 기준 이전 주된 채무가 소멸, 주된 채무가 이전에도 밑에 종된 저당권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으니까 주가 이전했는데 종이 따라가지 않고 주가 죽었는데 안 죽잖아. 영향을 뭐 하지 않으니까. 그걸 부종성 완화. 그럼 채무가 뭐가 되면? 확정되면 저당권 되면서 부종성 들어가겠지. 주가 죽으면 종도 따라 죽고 주가 움직이면 따라가겠지. 그러니까 근저당은 뭐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조문에서 채무 확정될 때까지 주된 채무의 소멸 이전은 종된 저당권에 영향을 뭐 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여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돼 있어. 또 법정 해제 들어가도 그런 문구가 있어요, 없어요? 551조 법정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답은 맞춰봐.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영향은 뭐예요?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법정 해제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해제하더라도 무슨 청구에?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뭐 하지 않으니까? 미치지 않으니까 무슨 배상도 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함께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그랬다. 모르겠어. 그러면 머릿속에 뭐는 기억해? 효력이 미친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했을 때
아는 때는 아는 대로 답을 하시고 모를 때는 뭐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단속 규정에 위반했을 때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칠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까? 또 머리 굴리지 말고 답은 다 찍어. 영향을. 그러니까 단속 규정 위반하면 처벌은 하더라도 사법상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사법상 법률행위는 뭐하다? 유효하다. 그런 얘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칠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까? 몰라. 하여튼 찍어. 그러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뭐하다? 효력이 있다. 뭐 그런 얘기해요. 아시겠습니까? 자, 결론.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가 나오면 모를 때는 어디다 가라?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조문을 보고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됐고요. 40번에 4번 지문 내용 증명 우편, 등기 우편 발송은 증거가 남아있죠. 네? 근거가 남아있으니까 도달된 것으로 뭐요? 본다라고 할 수 있겠죠. 5번째는 표의자 뭐 없이?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하면 도달시키고 싶어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뭐야? 거기 이제 공시송달 규정을 뭐 할 수 있다? 갖다 빌려다 쓸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41번은 3번 질문만 읽어봅시다.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법률행위 취소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발신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발신은 두 군데서만 쓴다고 그랬지. 어디서? 무권 대리 최상발, 계약 성립 승격 발. 그러니까 발신이 아니고 뭐다? 도달. 111조 1항을 눈도장 찍으세요. 가장 좋은 것은 문제집 있죠? 네? 그럼 모르는 지문이 나오면 그 기본서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기본서를 재밌게 공부하는 방법. 기출문제. 예? 그 기본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 정답들이 그 기본서에 몇 페이지에서 한번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들락날락 계속 해보세요. 그럼 저절로 기억이 나요. 근데 요것만 본 사람들은 기억력이 안 들어가. 여기 있는 지문들을 기본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가서 뭐 해보기? 찾아보. 처음에는 헤매죠. 아씨, 요 분명히 어딘가 있는데 안 보여. 입에서 막 욕하면서 찾아보고 여기 찾았어. 근데 점점 속도가 빨라질까 안 빨라질까? 빨라져. 공부하는 재미가 그런 것도 재미있어요. 모의고사를 봤어. 뭘 봤다고? 점수에 화내지 마시고 거기 있는 정답이 기본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가서 확인을 자꾸 해보라는 얘기야. 적어 거기다. 모의고사 몇 회. 옆에다 살짝. 그럼 계속 쌓이고 그 지문이 쌓입니다. 아, 그럼 그때 내가 한번 본 적이 있었지. 계속 반복됩니다. 제일 좋은 공부법입니다. 근데 그거 해야 안 해요? 밑에 해설 보고 휙. 해설 보고 휙. 그러니까 항상 문제 풀면 다시 돌아오죠. 항상 원위치야.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공부하세요. 우리는 무슨 주의가 원칙? 도달주의가 원칙. 42번 가봅시다. 갑오늘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뭐했다? 해제 의사표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을에게 발송했다. 옳은 것. 갑이 그 후 뭐했어요? 사망.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이 이를까요? 의사표시는 효력이 그대로 있죠. 두 번째, 을이 갑의 해제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효력이 발생해요? 아는 게 아니죠. 도달했을 때. 세 번째 질문. 내용 증명 우편 도달했죠. 일방적으로 해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까? 도달하기 전에 철회는 몰라도 도달한 후에는 철회하면 안 되겠죠. 네 번째는 내용 증명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력에 송달됐다라고 보면 뭐하다? 상당하겠죠. 4번이 정답. 5번 갑의 내용증명편이 을에게 뭐하노? 도달한 후 성년 후견 계시 심판받았죠. 갑의 해적세편 효력을 잃을까요? 도달한 후에 을이 성년 후견 계시는 뭐예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도달하기 전에 뭐였으면 제한 능력자라면 뭐예요? 문제가 있겠지만 도달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 제한 능력자라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의사표시 107조, 108조, 109조, 110조 효력 발생 시 관련돼서 제가 6페이지까지 몇 페이지까지? 6페이지까지 밑에다가 전부 다 이런 표시로 전부 다 해놓고 관련된 곳에다가 이렇게 문제수를 적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밑에 지문들을 자꾸 모아보기 읽고 또 자꾸 뭐하면 읽으면 이 문제집에 대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요약집이 또 완성되겠죠. 그 틀린 지문을 자꾸 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대리 들어가겠습니다. 뭐 들어간다고요? 대리는 종류가 유권 대리와 무슨 대리? 무권 대리로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유권 대리와 무슨 대리? 자,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권 대리는 출발이 어디서 시작하고 4번. 무권 대리는 1번. 그러니까 대리권 존재는 성립에 관한 얘기예요? 효력에 관한 얘기예요? 대리권 존재는 성립이 아니고 뭐다? 효력이에요. 왜? 지금 4번, 1번 하는 건 전부 다 뭐예요? 성립을 전제하는 효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문제 1번 옳은 것 가보겠습니다. 74페이지 1.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 궁박 요건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궁박, 비읍, 본인, 비읍 그렇게 기억해도 좋고 아니면 경무대 경설, 무, 경험은 대리인 1번 질문 틀렸죠? 두 번째, 대리는 의사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능력 없는 자는 대리인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능력 없는 자는 대리인 될 수 있죠. 단통, 착사, 화가, 적타니까. 그러니까 밑비피는 뭐가 될 수 있다? 대리인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옆에 정신줄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질문 뭐예요? 틀렸죠? 의사능력과 무슨 능력 헷갈리지 마세요. 행능력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세 번째, 매매계약 체결권을 있는 대리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까지는 없다? 있죠? 있습니다. 단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것을 본인한테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여기서 삥땅 치면 대리권 남용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원칙 유효, 알까면 무효. 세 번째,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 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 이를 대리관계의 표시로 볼 수 없다? 뭐 표시만으로 했으니까 볼 수 있겠죠. 다섯 번째,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한다는 의미는 대리인이 본인 이름, 그 키워드죠. 이게 갑의 대리인을 할 때 본인 이름을 나타냈죠. 그래서 대리인을 하ям을 의미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5번 지문 맞고요. 자, 2번은 정답 4번 볼게요. 대리인이 본인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죠. 자, 조문 보세요. 115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지. 뭐가 아니에요? 아, 이런 거 보면 짜증스러워, 그죠? 근데 기출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칠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냥 모의고사형 정도에서만 보세요. 추정이 아니고 뭐다? 본다. 다음 3번 문제 체킹하시고요. 옳은 것들은 전부 다 분석해 두세요. 뭐한 것들? 1. 본인 허락 없이도 다툼이 있는 채무 이행. 아, 이거 다툼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다툼이 있으면 이해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두 번째, 무권대리 추이는 소급표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1번 추이는 처음부터, 2번 확정 무효 추이는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세 번째, 정지 정권부 법률행위에서 권리 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조건 불성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 누가 입증해야 돼? 합격했다는 사실. 네? 조건 성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이 을한테 이번 시험에 패스하면 이 아파트 주겠다. 그럼 합격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합격했다라고 떠드는 누구?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죠. 부정하는 자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대리인이 부동산 이중 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극 가담 여부는 본인 기준일까요? 대리인 기준일까요? 대리인 기준이죠. 다섯 번째, 제한 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 도달을 법정 대리인이 알았다고 그랬죠? 그럼 표의자는 제한 능력자한테 대항할 수 뭐요? 있다. 논리 맞죠? 섞었네. 뭘 섞었어요? 아니, 법률 행위하고 대리를 막 섞어서 낸 거 아니에요? 다음 편 넘기시고요. 4번 문제 설명드릴게요. 자, 4번은 무슨 대리라고 되어 있어요? 수동의 반대말은 뭐죠? 능동. 간단합니다. 떠드는 대리가 능동. 입 다물고 듣는 대리가 수동. 떠드는 대리가 뭐라고요? 능동. 입 다물고 듣는 대리가 무슨 대리? 수동. 그러면 능동 대리는 떠드는 대리인이 본인 이름을 나타내야 되겠죠. 수동 대리는 누가? 떠드는 누가? 상대방. 그래서 문제 1번 지문, 능동 대리, 수동 대리 묻지 않고 대리인이 본인 이름을 현명히 틀렸죠. 자, 조문으로 입증할게요. 114조 1항과 2항을 보세요. 114조 1항. 대리인의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이 위한 것 표시 있죠. 그게 본인 이름 표시죠. 그게 갑의 대리인을 그렇게 표시했죠. 그럼 직접 어디로 가요? 본인 갑의 소리 생기죠. 그래서 114조 1항이 능동 대리야. 능동. 근데 114조 2항을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전항 규정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라고 돼 있지. 이 말을 그냥 직역으로 하면 뭐예요? 제3자가 대리인에게 할 때 준용한다는 얘기죠. 이게 수동 대리야. 무슨 대리? 그러면 이건 누가 현명해야 돼? 그 제3자가 현명해야 되는 거야. 능동은 떠드는 대리인이 본인 위한다는 것 표시하고, 수동대 듣고만 있으니까 누가 떠들어? 상대방 쪽에서 너를 위한 게 아니고 본인이 떠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번 질문은 틀렸죠. 능동은 누가 하고
대리인, 수동은 상대방. 두 번째, 수동 대리에서 대리는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가져야 된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아까 두 번째, 능력 없는 자 뭐가 될 수는 있어도 단 그 옆에 뭐는 있을 것. 그러니까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겠지만 무슨 능력은 행위 능력점을 요하진 않잖아요. 세 번째, 능동 대리가 있다고 그의 수반한 수동 대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보통 능동 대리가 되면 무슨 대리도 갖고 있는 거예요? 수동 대리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번째 거, 수권 행위로 공동 대리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공동 대리할 때는 대리인들이 말을 할 때 같이 말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대리는? 능동 대리는. 근데 공동 대리인데 저쪽에서 얘기할 때는 듣는 거죠? 듣는 건 혼자 들을 수 있어 없어? 아니 말을 하는데 들려 안 들려? 들린 거 어쩌란 말이야? 공동 대리라는 것은 능동 대리할 때 의사결정을 같이 해서 가서 하라는 얘기죠. 근데 공동 대리할지라도 무슨 대리는? 받는 거는 저쪽에서 말하는 거 혼자 들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몇 번 지문이? 4번 지문이 공수권 행위로 공동 대리를 정했다. 수동 대리도 공동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말을 듣는 건 혼자 들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섯 번째, 매매계약 체결할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 쪽에서 뭐 주면서, 아니 중도금, 잔금 주면서 대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 주는 게 아니고 누구 거다? 본인의 중도금, 잔금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거 없는 거요? 있죠. 근데 뭐 해주면 되는데 또 급하니까 자기가 뭐 하는 경우도 있어. 삥땅 치면 아까 무슨 남용?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 유효, 알까면 무효. 다음 5번입니다.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의 행위로 옳은 것. 여기 글자 안에서는요, 이 왜하고 뭐하고 이 글자 찾는 거예요. 이거 왜, 네. 1번 예금했는데 그 은행이 뭐 해서? 파산하기 해서 본인한테 뭐 했어요?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때 대리인의 행위는 118조 범위 왜가 아니죠? 아니 파산한 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은행이 뭐 했다? 예금까지 한 건 내가, 이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파산한 것은 뭐다? 아무 관계 없죠. 두 번째, 예금을 뭐로 바꿨는데? 주식으로 바꿨는데 이게 번영해서 주가가 폭등해서 수익을 많이 얻었죠. 그럼 또 이건 내라고 돼 있죠. 폭동하든 안 하든 이건 성질을 변질시키는 거죠. 뭐가 아니다. 내가 아니고 뭐다? 왜? 세 번째, 가옥을 수선하기로 목공한 계약은 범위 왜가 아니고 뭐다? 네. 네 번째, 경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118조 범인의 행위가 아니죠. 경계는 고칠 겸 고칠게, 고치고 고치는 새로운 합의는 이해 충돌이 일어나요 안 나요? 나죠. 그래서 요거는 범위 외. 다섯 번째, 부패견신 물건을 처분했다고 그랬죠. 부패하면 끝나잖아. 이건 처분행위예요, 보존행위예요? 보존행위. 따라서 118조 범위 내. 그러니까 1, 2, 3, 4, 5번의 포인트는 뭐다 이게? 왠지 자꾸 바꿔치셨다는 얘기죠. 자, 6번 가셔서 정답 4번 체킹하시고, 매매계약 체결 위한 대리권 가진 자는 매매계약을 해지할 대리권을 갖는다. 해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나죠?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할 때 쓰는 얘기가 뭐죠? 이제 요거죠. 114조를 갖다 붙이면 갑의 대리인 을 누구의 재산권? 본인 재산권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상대방도 여기다 약정해야 되겠죠. 무슨 약정할까요? 대금이죠. 뭐가 생겨요 여기서?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그럼 효력이 생기는 것은 누구 이름을 나타냈으니까 효과가 어디로 가야 돼요? 갑한테 가야 돼요. 갑하고 병의 문제죠. 자, 효력이 생긴다 원치면 이것이 보통은 유권 대리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병이 자신의 채무를 뭐하지 않으면 이쪽에서 채무를 뭐하지 않으면 불이행하게 되면 이 갑이 뭐하면 돼? 뭐를 문제 삼아서 이행, 지체 또는 뭐요? 이행, 불능을 문제 삼아서 지체는 뭘 해야 되지만 취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무슨 해제? 네, 법정 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해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4번 전제는 해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갑이 병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은 약정하면 되는 거지 이 밑에 들어가서 효력 가서 간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거꾸로 만약에 갑이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갑이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채무 불일으키면 그럼 해제한 다음에 그 다음 코스가 똑같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무슨 회복? 무슨 회복? 그러면 중도금 장금을 줬는데 얘가 이쪽으로 전달하지 않고 뭐요? 삥땅 치고 먹고 튀었다. 갑도 뭐야? 난 채무를 못하겠다. 이때 덤비겠지. 아, 그럴 거 아니에요? 이때 병이 계약을 갑한테 뭐 하면? 해지한 다음에 원상회복을 요구하니까 또 갑이 뭐라고 또 얘기해요? 얘가 삥땅 쳤으니까 얘한테 가서 원상회복 해달라고 요구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누구한테 하는 원상회복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하는 거다? 갑한테 한다. 그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러면 이걸 응용하란 말이에요. 해제가 여기 있잖아요. 이 계약체체가 유효한데 문제 있을 땐 해제 여기 있죠. 근데 병이 을을 사기치면 어떻게 돼요? 병이 을을 사기치면 어떻게 돼요? 이 약정에 문제 있는 거 맞아요? 그럼 몇 번 가는 거예요? 사기 쳤으면 약정에 문제 있으면 여기 아니야? 그럼 취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취소는? 을이 하는 게 아니고 갑아요. 근데 어떤 수험생은 이거는 맞히는데 이건 틀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취소해주면 누가 갖고 노는 거예요? 여기서 갑하고 누구의 문제예요? 을이 할 문제는 아니다. 6번에 4번 자주 나오니까 해제 본인이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것이 아니다. 대리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 페이지요. 네, 7번 문제. 몇 번 문제요? 네, 7번에서 4번하고 5번 묶으세요. 자, 4번 갑의 대리인 A, B, C 여러 사람인 경우 각 대리인은 단독으로 대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무슨 대리가 원칙? 각자 대리가 원칙. 근데 5번입니다. 위 4번의 경우에 A, B, C가 갑의 공동 대리인이라면 갑의 의사표시를 공동으로 대리 결정해야 되며 만약 을이 갑에게 무슨 의사표시를 하고자 할 때 청약 의사표시하고자 할 때 공동 대리인 전원에게 청약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아니라고 했죠. 공동 대리, 능동 대리할 때는 전원이 의사결정해야 되겠지만 저쪽에서 할 때는 상대방 할 때는 한 명만 해도 관계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대리는? 수동 대리는 저쪽에서 꼭 다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한테 한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질문이 나올까요? 모의고사형이요. 제가 봤을 때는. 기출문제에 이런 질문 나온 적은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여러분들 계속 걱정하죠. 문제를 풀면서 아는 게 많아 모르는 게 많아.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뭐다? 모의고사형이야. 해석해드리면 공동대리, 능동대리는 전원이 해야 되겠지만 무슨 대리는 받는 건 혼자 해도 뭐하다? 좋다. 그런 지문입니다. 자, 8번에 5번 지문 설명드릴게요. 공동대리에 제한하는 경우 공동대리인 한 사람이 의사 한결이 있죠. 전체 대리가 유효일까요? 3명 중 한 사람의 의사표시 문제가 있으면 무효 또는 취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8번은 5번 유효가 아니고 무효 취소가 될 것이고, 자 9번에다가 별표 별표 별표. 갑의 대리인 의리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옳은 것. 1. 매매대금 횡령할 생각을 가지고 계약을 뭐 했다? 아니 머릿속에 있는 생각 가지고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뭐하다? 유효. 만약에 진짜 횡령했다면 대리권 남용 문제로 가면 되잖아요. 두 번째, 을이 실수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계약을 뭐 했다? 체결했다. 병이 계약 당사자를 을이라 생각해서 을에게 이행을 뭐하고? 청구했다면 을은 자신의 내심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음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아까 현명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계약은 대리인하고 같이 가는 거지. 그럼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확정 유효가 되기 때문에 뭐 하면 안 된다? 취소란 말씀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세 번째 질문, 대리인 을이 제한 능력자 미피피입니다. 상대방이 취소할 또는 행사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할 수 없고요. 미피피도 뭐 할 수 없고요. 자, 117조 조문을 보세요. 몇 조 봐? 117조. 대리는 무슨 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점을 요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미피피가 자신의 물건을 법대 동의 없이 팔았으면 여기서 놀아요. 어디서? 취소. 어디서 논다고요? 미피피가 자신의 물건을 누구의 동의 없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으면 여기서 논다고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미피피가 무슨 자격으로 들어가면 자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미피피가 무슨 자격이면 대리인 자격이면 이게 출발이 몇 번이다? 몇 번? 4번이지 않습니까? 유권 대리니까. 그러니까 또 어디로 가가지고 3번 가가지고 미피피 취소란 단어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오지랖 떨면 안 된다고요. 어디서 출발했기 때문에 4번. 따라서 미피피를 선임한 누구도 본인 갑도 뭐 할 수 없고 또 을 대리인 미피피 자신도 뭐 할 수 없고 이 미피피의 F 법대가 나타나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뭐라고 했으니까 지금 또 계약한 병도 이게 뭐니까 퍼펙트니까 또 어디 가서 쓸 수 없다.
117조 자격하란 말이에요. 미피피 대리인 자격 나오면 어느 누구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9번에 4번 계약세 을이 갑의 이름만 적고 갑의 도장만 찍었다. 이는 유효한 대리인이 될 수가 없을까요? 있죠. 도장 찍었지만 혹시 말이라도 대리인이라고 했다면 가능성이 들어가잖아요. 5번째, 누가 누구를 기망했어요? 을이 누구예요? 대리인이지. 대리인이 상대방 기망했지. 아까 뭐 떠올라요? 아까 대리인 기망하면 그놈이니까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거기 또 뭐라고 적혔어요? 본인이 선이 무과실이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기억해요. 대리인 사기 5글자죠? 5글자 뭐라고? 그놈 5글자 맞지? 언제나 취소 다 맞춰드렸어요. 대리인 사기. 그러니까 또 3개 다 했을 때 강박으로 나왔어. 그래 또 강박은 다른 건가? 똑같잖아. 뭐나. 대리인 강박도 뭐다? 그놈이니까 뭐라고?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다음 페이지. 네, 10번에 1번 봅시다. 대리행위 하자에 관하여 대리인 표준으로 하자 유무를 결정하고 과실 유무는 본인 기준으로 결정한다. 자, 116조 1항 보세요. 116조 1항. 대리행위 하자. 묶어놨습니다.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강박 A 또는 어느 사정을 과실로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 B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 유무는 전부 다 누구 표준? 앞에 거든 뒤에 거든 판단 기준은 누구다? 대리인. 단 그러한 효과는 전부 다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 틀렸다는 얘기고요. 자, 11번 가보겠습니다. 학생 갑은 동급생 을에게 갑 소유 시계를 2만 원에 팔아줄 것을 위탁하였다. 그런데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뭐하지 않았고 표시하지 않고 이 시계를 병에게 3만 원에 팔았죠. 병은 시계를 수취하였는데 아직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 경우 갑의 병에 대한 대금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갑은 언제든지 병에 대해서 3만 원 청구할 수 있다. 병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왜? 누구 시계인 줄 알고. 아니 을 시계인 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갑이 와서 돈 달라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죠. 그죠? 대리인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두 번째, 갑은 병에 대해서 2만 원 청구할 수는 있지만 3만 원은 청구할 수 없다. 뭐 억지로 말을 만들어냈네요. 그죠? 세 번째, 갑은 병이 갑의 시계인 것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더라면 병에 대해서 얼마? 3만 원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될까요? 이 말이? 안 맞죠? 왜? 갑이 병한테 갑의 시계인 것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이건 갑이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해야 돼요? 밑에 4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갑은 뭐라고 돼 있어요? 네? 갑은 병에 있어서 을이 누구를 위한 것임을 갑을 위한 것임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병에 대해서 얼마? 3만 원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맞겠죠.
10번은 약간 좀 문제가 별로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자, 12번 별표해 두시고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되는 행위로서 옳은 것. 이해 충돌이 없을 것.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려면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이해 충돌이 없어야지 허용된다. 기업 등기 신청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대리인 되는 행위. 등기 신청. 쌍방대리 하더라도 이해 충돌이 없죠. 이해됐어요? 두 번째, 갑으로부터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자신이 매수인 되는 행위. 이건 자기계약이죠. 무슨 충돌이 있어요? 이해 충돌 있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기 신청은 이미 결과가 끝난 거니까 가서 양쪽 대리할 수 있잖아요. 다음 디귿. 채무자인 누가? 친권자가. 미성년자 자가 소유하는 가옥을 자를 대리해서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정한다고요? 이게 이 애비가 과연 이 애비야? 누구를 위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을 위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해 상반행위죠. 무슨 행위요? 채무자, 채권자가 미성년자가 소유하는 가옥을 자를 대리해서 뭐 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정했어요? 저당권. 이건 자식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오직 자신의 목적을 도모하는 거 아니에요. 이 상반행위죠. 리얼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자를 대리해서 자식의 대금 채권을 뭐하고? 포기하고. 채무자의 무슨 권? 친권이라는 채권을 뭐예요? 도대체 이 아버지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자식이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이익 상반행위죠. 안 됩니다. 야비한 예비죠. 자식을 위한 게 아니고 뭐예요? 다 지금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들 합니까? 그 다음에 미음. 이진의 변호사가 뭐 했다? 채권자, 채무자 양쪽을 뭐해서? 대리해서 강제집행에 뭐한다? 배당 참가는 허용이 된다. 무슨 대리? 쌍방대리.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해 충돌이 없어야 된다는 거. 다음 페이지 13번 가겠습니다. 13번에 1번. 대리인이 무슨 선고 받았다? 파산 선고 받았다. 소멸할까요? 소멸하지 않을까요? 소멸하죠? 본인의 파산은 소멸일까요? 소멸이 아닐까? 네, 조문 확인하세요. 8페이지 가시면 8페이지 맨 밑에 127쪽. 본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사. 뭐라고요? 본인 사망 딱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다음 페이지 넘기니까 대리인 사망, 대리인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 파산 있죠? 대사, 대성, 대파는 있어도 대한이 없어 지금. 한정 후견 개시는 뭐가 아니다?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기출문제에 나온 적 있습니다. 한정 후견 개시는 소멸사유가 아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82페이지에 14번. 대리권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본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대리행위 효과에 관한 설명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 자, 대리권 남용이 나왔네요. 출발이 뭐예요? 아까 출발이 4번 유권 대리라고 그랬지. 1. 무권 대리 안 되죠. 두 번째 유권 대리 언제나 아니죠. 권한 없는 표현 대리 아니죠. 권한 표현 대리는 몇 번 수업합니까? 권한 넘은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니까 몇 번이야? 그건 1번 아니야. 무슨 대리야? 유권 대리죠. 네 번째,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관계없다는 본인이 아니죠. 누구요? 아니, 남용을 알았거나 이건 본인 기준이 아니죠. 누구 기준이에요? 상대방 기준이죠. 정답 몇 번? 5번. 대리권 남용은 유권 대리니까 몇 번? 4번 출발하는데 상대방이 알 또는 알일 때는 107조 1항 붙여다가 2번 무효로 간다는 게 어디의 태도?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15번. 좀 약간 이상한 문제인데 갑은 을의 대리인이다. 갑의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닌 것. 법정 대리인 본인이 사망하면 소멸사유죠. 3번 볼게요. 을이 사망했죠. 본인이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하겠죠. 맞아요? 세 번째, 갑의 무슨 후견? 성년 후견도 소멸사유죠. 또 을이 뭐가 된 후에? 성년이 되면 대리권은 사라지겠지. 근데 이번에 뭐라고 했어요 여기? 잘 보세요. 갑이 일시적으로 의사 무능력자가 됐다고 그랬죠. 일시적으로 어느 때 의사 무능력자가 되죠?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인사불성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또 가끔 보면 세상에 재미가 없으니까 약하는 사람들 있지. 주사 맞고 연예인들이 가끔 보면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피곤 잊으려고 가서 뭐야 안 되니까 가서 그거 뭐 잠을 오래 잔다면서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 맞으니까 내가 중독성이 나요 안 나요? 또는 약 먹고 잠깐 정신 나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가 됐으면요. 의사 무능력자는 술을 너무 드신다든지 아니면 뭐야 약해가지고 잠시 정신 잃은 경우. 그러니까 이번 질문은 별 좋은 질문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뭐가 됐다. 의사 능력 없다는 얘기죠. 네, 84페이지 16번 별표.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A는 누구의 대리인? B의 대리인. 그러면 BAC예요? ABC예요? 그거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B하고 뭐다? A. 이렇게 C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통은 ABC가 맞는데 바꾸는 수도 있다는 얘기죠. 1번 A가 B를 위한 것임을 뭐 하지 않았다? 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효과가 어디로 간다? 본인 B에게 귀속. 두 번째, 대리인 A가 차고에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대리를 기준으로 차고 사실과 중과실 여부를 판단해서 B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죠. C, A가 제한 능력자입니다. 본인은 실내 이익을 배상하고 C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아까 제한 능력자가 미피피 되면 몇 번? 4번. 어느 누구도 뭐 할 수 없다. 자, 네 번째, 대리인이 상대방 사기했죠? 강박했죠? 그러면 그놈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사실에 관련돼서 선악 관계없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께서 부동산 하자에 대해서 선임 무과실이면 본인 B는 C에 대해서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겠죠. 그래서 16번은 5문제짜리예요. 몇 문제짜리? 각 지문을 바꿔서 5문제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몇 개요? 5문제까지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17번에 자, 5번 지문 바로 들어가 보세요. 병이 대리입니다. 을을 협박했습니다. 본인을 협박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을이 아니지. 대리, 상대방이죠. 지문이
갑은 병을 대리로 해가지고 을과 계약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대리인이 상대방을 협박하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놈이지.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사실을 뭐 했든 알았든 몰랐든 무조건 뭐 한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대리인 상대방, 대리인 상대방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 네, 18번에 2번까지 합시다. 18번에 2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대리인이 누구 이익을 위하지 않고 본인 이익을 위하지 않고 누구 이익,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했죠. 근데 그 가르친 데 보세요. 상대방이 뭐라고 됐어요?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이런 말과 장난치면 안 되지.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가 들어가잖아요. 거기 있는 지문은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빼버렸잖아. 틀렸죠.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뭐가 생기지 않는다.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해야지 맞지. 알았을 경우에 한해서 그 지문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거기까지만 합시다. 식사하시고 특별법 들으시려면 2시 10분까지 오세요. 몇 분까지? 2시 10분. 몇 분까지요? 10분. 그리고 프린트는 다음 주 갖고 오셔야 돼요. 계속 드릴게요. 네, 이따 2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2시 10분. 몇 분? 네, 식사하고 오세요.